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크로마키를 이어서 작업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의 눕기 따고 키를 빼고 나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갖다가 백으로 얹어 놨었고요. 거기에서도 여기 부분 이제 뚫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로 갖다가 이어서 이제 떼우는 거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떼우는 거 하실 때는 항상 크로마키 딴 거가 위에 올려 놓으시고 그리고 빵꾸난 거는 밑에다 놓고 작업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위에서 크로마키 작업한 거에서 이제 약간의 색이 틀어지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마스크로 잡고서는 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거 작업한 거가 마스크 작업한 게 위에 얹어져 있으면은 원래 얘는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색깔 변한 거랑 얘랑 이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멍을 메꾸는 용도다 보니까 아래쪽에다가 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잉크 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배경이 나타나게끔 해줬었는데 우리가 잉크 소스는 제가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아놓고 디자인을 이제 돌리거나 포지션 옮기거나 스케일 값 조절하거나 했었죠. 거기에서도 이제 요거 첫 번째 거가 원래 색깔이 이게 배경이 흰색이고 검은색 잉크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소스들은 검은 배경에 흰색 잉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반전시켜 줬던 게 인벌트였죠. 인벌트에다가 약간 색깔도 황색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틴트를 추가를 해서 흑백으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 나갈 때 그리고 하나에 이런 잉크를 갖다가 그림을 갈아 끼우는 거 우리 컷 편집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건데 요만큼 잘려져 있는 만약에 그림이다. 근데 여기에 다른 컷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해당하는 클립을 선택해 놓고 이쪽에서도 클립을 Alt 누른 상태로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던 애가 갈아 껴지는 걸로 할 수가 있다는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마지막에 여기 화이트 클립을 갖다가 화이트 레이어를 갖다가 갖고 와서 위에다가 얹어주고 크로스 디졸브로 페이드 인 했었죠. 이제 완전히 화이트가 되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작업했던 트랙 매트 키를 활용을 해서 루마 매트로 걸어서 배경이 나오게끔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여자 두 개로 갖다가 트랙을 이제 잡고선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스트를 묶었을 때 이 메인 화면에서 블랙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퀀스에서 렌더 걸어주셔야지 이제 제대로 보인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케도 얹어주고요. 보케 소스를 얹어줘서 여기에 컬러 밸런스로 갖다가 배경 색감이라든지 톤을 맞춰줘 봤었죠. 여기에서 이제 어두운 영역대의 레드 채널을 빼주고 블루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미드톤도 마찬가지,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블루톤이 나오게끔 우리가 빼고 추가하고 빼고 추가하고 빼고 추가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 느낌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얼굴 부분에 좀 이 보케 소스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활용을 해봤었죠. 마스크는 항상 오퍼시티에서 작업을 해주실게요. 다른 영역대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효과들에서도 이런 마스크 모양이 똑같이 있어요.
얘를 쓴다라는 거는 이 컬러 밸런스 효과에 대한 마스크를 걸어주는 거지 그림의 전체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갖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요 부분만 컬러 밸런스가 통하는 거고 바깥 부분은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크 작업할 때는 오퍼시티로 해주시는 거. 오퍼시티로. 이게 프리미어에서만 나타나는 이 마스크 적용법이라서 에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색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그 이론은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뉴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오늘 날짜 1027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 이거 해주겠습니다. 컬러 그레이딩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로는 잠깐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웨이브 폼에 있는 갖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웨이브 폼 안에 있는 영상 4개 있거든요. 걔를 다 가져와 볼게요. 아니 6개 6개 다 한번 가져와 보실게요. 얘네들 전부 다 잡으시고요. 전부 다 잡으시고 1번을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던져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순서가 이거를 잡고 넣어주는 위에서 잡고 여기 아래까지 Shift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1번 끌어다가 넣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확대해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1, 2, 3, 4라는 숫자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블랙 앤 화이트로 갖다가 딱 색깔이 정해져 있으며 배경이 블랙이거나 또는 배경이 화이트이거나에 따라서 이제 여기 글씨 색깔이 반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번부터는 블랙 배경에다가 여기가 약간 화이트는 아닙니다. 화이트가 아닌 상태와 그리고 완전히 블랙이 아니죠.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그림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화이트였다가 완전히 블랙까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짙은 회색, 그냥 회색, 짙은 회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화이트, 완전히 블랙 이렇게 순서로 지금 클립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우리 컬러 부분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의 패널은 루메트릭 컬러라고 우리 이펙트에서도 불러올 수 있고요. 이 루메트릭 컬러가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색보 컬러 그레이딩 해주는 거, 룩업 테이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그리고 커브도 있고요. 커브도 있고, 여기 커브도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하나짜리만 봤는데 여러 가지에 있는 또 기능들이 있어서 이걸 알아볼 거고, 그리고 컬러 휠 매치라고, 요거는 이제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의 색을 여기를 먼저 맞춰놨으면 이 부분도 그냥 알아서 따라가게끔 맞춰주는 휠 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HSL 세컨더리라고 내가 특정한 색 영역을 잡아서 얘네들을 피부를 뭐 예를 들자면 피부를 갖다가 뽀샤시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네팅이 있는데 이 비네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 테두리 부분에 음영을 깔아주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음영이나 아니면은 음영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색깔 보정하는 툴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원래 화면처럼 지금 프로그램 뷰는 그대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루메트리스코프라는 요 메뉴가 떠 있어요. 이 루메트리스코프는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색깔의 농도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어떻게 들어갔다, 어떤 농도로 들어갔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게 루메트리스코프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써져 있어요. 단위별로. 자, 0부터 255까지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랑 그리고 포토샵에서 봤던 수치들 중에 있는데 잠깐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를 켜볼게요. 우리 컬러 피커 부분에서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 컬러 피커에 주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었잖아요. 찍어서 여기랑.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요거까지 봤었죠. 그리고 RGB 부분을 보시면 255, 255, 255라고 되어 있죠. 255, 255, 255.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가 최대치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색깔이 화이트가 되겠고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000 으로 해주면은 반대편인 둘 다 색깔이 다 빠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블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대 수치가 255고요. 그 다음에 0까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컬러들을 찍게 되면은 이 숫자들이 비율적으로 이제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하는 레드하고 그린이 많이 안 써져 있으니까 블루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이 색채감이라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0부터 255를 갖다가 RGB 색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살짝 지금 영상을 제가 숫자가 나온 상태로 이렇게 위치를 인디케이터를 위치를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RGB 색감이 다 255 근처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흰색 숫자들이 255, 255, 255 다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요거는 밝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밝기. 근데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클립을 갖다가 플레이를 해보면은 요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숫자가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요만큼 있죠?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 요만큼 있죠?
화면을 여기는 1920, 1080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근데 컬러 농도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나열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죠. 검은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RGB가 0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숫자가 아무리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여기 부분이라든지 여기 부분이 다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블랙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일부가 화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서도 1이라는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는 요만큼 밖에 이렇게 봤을 때 전체 블랙이 더 많고 화이트가 요만큼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작은 점들은 이거는 지금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좀 이런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2번 클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쭉 천천히 해보면은, 자, 이제 얘는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죠? 화이트가 배경이니까 여기가 위쪽으로 255, 255, 255 써져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숫자는 검은색이니까 이번엔 반대로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회색부터 해서 짙은 회색까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중간, 그러니까 완전히 화이트도 아니고 완전히 블랙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랙 화면이니까 밑에 깔려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대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밝고 여기가 어둡다 라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RGB가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완전히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숫자가 늘려놓은 것처럼 완전히 화이트부터 완전히 블랙까지 썼다라는 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짙은 회색이고 여기가 이제 밝은 회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선 거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밝은 회색이, 우리가 여기 기준은 항상 여기가 블랙이고 여기가 화이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선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만 여기 색으로 갖다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 색 사용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6번은 마찬가지로 뒤집어진 상태로 완전히 끝까지 늘려놓은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루메티스코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거는 웨이브 폼이라는 거고요. 이 웨이브 폼 RGB로 보고 있는 거죠. RGB의 색상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위에 퍼레이드 RGB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퍼레이드 RGB 우클릭하셔서 퍼레이드 RGB를 불러와 봅니다. 지금 퍼레이드 RGB를 불러오니까 원래 있던 웨이브 폼은 약간 이렇게 스케일이, 가로 스케일이 줄어든 거예요. 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새로운 퍼레이드 RGB가 나타나게 되고, 얘를 갖다가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더 눌려 보이죠. 하지만 이제 요거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색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 그레이스케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RGB가 동일한 위치에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분리시켜 준 거죠. 우리 프리즘처럼 무지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프리즘에 이제 통과됐을 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처럼 여기에도 얘를 RGB를 분산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볼 건데요. 여기에 히스토그램을 추가를 해볼게요.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미 레벨에서 봐왔던 겁니다. 우리 그 레벨 열었을 때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거를 세로로 보는 거예요. 세로. 요거는 이제 RGB가 한꺼번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저는 요 숫자들을 더 확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블랙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랑, 그리고 완전히 255, 255, 255. 그러니까 RGB가 모든 색깔을 다 통틀어서 쓰고 있다 라는 걸 보는 용도예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껐다 켰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봅니다. 한번 퍼레이드를 껐다가 다시 퍼레이드를 키시면은 얘가 순서가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제 보기가 제일 편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벡터스코프 YUV 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색을 우리가 색상환 기준으로 색상환 기준으로 컬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점점점점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기준에서. 그래서 레드, 마젠타 뭐 이렇게 다 써있죠. 거기에 이제 색깔들이 흩뿌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화이트 앤 블랙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이렇게 흩뿌려지는 걸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영상을 갖고 오게 된다면 이제 잠깐만 갖고 와볼게요. 제가 하고 얘를 갖다가 갖고 왔다고 쳐보고, 이렇게 씨안 쪽이랑 그리고 여기 약간 옐로우하고 레드 사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요 색깔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 색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색상 분포도.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난리 났죠. 여기가 이것도 이제 다른 거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웨이브 포먼이랑 보면서 이거 보는 방법 봤고, 벡터스코프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다 봤으니까 싹 다 지우세요. 처음으로는 우리 연필 한번 볼까요? 연필, 여기 세 개 다 불러올게요. 그냥 한꺼번에.
세 개 다 불러오시고요. 연필부터 컬러 펜슬 얘부터 불러와 볼게요. 시퀀스 만들어주시고, 얘도 플레이를 해보면은 요렇게 색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색연필이 이제 돌아가는 거 보여지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 특정 색깔들, 요 특정 색깔들이 지금 현재 주황색이 가운데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RGB 사용한 것들이 여기에 분명히 배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이렇게 돌고 있는 거고요. 화이트는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퍼레이드 보시면 RGB의 파랑, 여기 다 색깔들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도 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만약에 블루면은 파란색이 깔려 있으면 이쪽에 파란색이 더 많이 깔려 있고, 레드는 조금, 레드하고 지금 그린은 조금밖에 사용 안 되고 있죠. 블루가 더 색 분포가 훨씬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파란색 자체가 좀 어둡게, 어두운 파란색이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얘는 다 날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우산 쓰고 있는 커플 갖고 와서 오른쪽에 있는 베이직 컬렉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베이직 컬렉션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때, 그리고 색 온도, 전체적인 색감을 갖다가 기본 약간 조정을 해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룩업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로그 쓸 때 써볼 거고요. 로그 촬영으로 한 거를 걷어낼 때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오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오토는 지금 이 영상을 갖다가 알아서 해석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조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조정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템퍼레이처 등등 쿨톤으로 갈 거냐, 웜톤으로 갈 거냐, 요거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틴트는 이제 여기에 그린톤이랑 마젠타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채도, 전체적인 채도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거. 색감 진하기랑 옅게 하는 거. 그리고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노출도예요. 빛의 노출도. 우리 카메라에서 밝게 찍히는 경우가 있고 어둡게 찍히는 경우가 있죠. 빛의 양에 따라서. 그게 이제 노출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익스포저가 되겠고요. 여기 프리미어에서는. 그리고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명암 대비.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을 갖다가 우리 극단적으로 한번 그 고스트돌, 그 인형 한번 콘트라스트 조절한 적 있죠.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에서. 그거랑 같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최종 밝기, 그리고 밝기 부분, 전체 밝기 부분을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섀도우는 그림자 톤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화이트 부분이 제일 밝은 부분의 끝단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블랙은 제일 어두운 부분의 끝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이 여기 웨이브 폼이라든지 퍼레이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게 되고, 여기 잠깐 지금 우리가 오토로 갔다가 한번 맞춰봤잖아요. 여기서 FX를 껐다가 켜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 밝기 조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효과를 이제 오토를 걸어놓고 효과 본 게 조금 더 밝아졌죠.
조금 더 밀도가 생겼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근데 우리는 요거 말고 리셋 다시 시켜서 원래대로 돌려 놓을게요. 하나씩 먼저 지금은 맞추지 않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퍼레이처를 갖다가 좌측으로 한번 끌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블루톤이 생기죠. 블루톤이 이제 차가워진 쿨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쿨톤으로 바뀌니까 레드가 따뜻한 톤을 담당을 하겠죠. 얘네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쿨톤 쪽에는 색감들이 많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조절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웜톤으로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그러면은 얘가 레드하고 블루가 주로 이렇게 좌우로 저울 조절하듯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틴트를 갖다가 좌우로 조절해 볼게요. 그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레드하고 블루가 같이 내려가게 되죠. 초록빛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젠타 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린이 내려가고 블루하고 레드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젠타 색감이 이제 블루하고 레드 블루가 같이 섞인 상태의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린은 빠지게 되고. 다시 얘 더블 클릭하셔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잘 건들지는 않는데, 얘를 갖다가 채도를 빼면은 이렇게 완전히 흑백까지 연출이 되고, 올려주게 되면은 색깔이 농도가 진해져서 얘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쏠리고, 여기 가운데 미드 톤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익스포저 부분 있죠. 익스포저는 올리면 올릴수록 전체적으로 노출도가 이제 열려서 빛의 양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전체적으로 미드톤부터 쭉 끌어올려지죠.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부족할 때 이렇게 올려주거나 또는 너무 양이 많을 때 내려주는 거. 지금 0이었다가 0인 상태에서 여기에 255 부분에 뭉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갖다가 지금 익스포저를 내려주게 되면은 약간 뭉쳐져 있던 게 풀어지면서 내려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0이었다가 내려보면은 이렇게 풀어지죠. 색감들이. 요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제 문제 풀었던 것처럼 화이트가 클립된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화이트가 뭉쳐져 있던 것들.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익스포저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얘네들이 전체적인 색감들이 다시 분포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리고 낮추고 나니까 여기 전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0이었을 때는 안 보였죠, 전선이. 여기가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낮춰주면은 이렇게 전선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0으로 돌려놓고 콘트라스트를 갖다가 위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시켜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미드톤이 넓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톤 부분이. 그래서 명암 대비가 더 진해진다라는 거. 지금은 제가 100까지 올렸기 때문에 여기 블랙 부분이 이렇게 뭉친 걸 볼 수가 있죠.
낮추게 되면은 이 색깔 상들이 여기 가운데로 많이 몰리게 되므로 미드톤만 강조가 돼버리고 여기 밑에 블랙이 부분들이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레이 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올리시면은 미드톤부터 해서 여기 화이트 부분까지, 여기까지 얘네들이 이쪽으로 상승을 시켜주는 거고요. 섀도우는 반대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 미드톤에 있는 색감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끝단 조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는 끝단은 건드질 않습니다. 끝단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갖다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려보면은 얘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확 올라가고, 그리고 블랙 부분도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은 끝단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 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봤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만약에 제대로 된 흰색 종이가 있으면은, 흰색 종이가 앞에가 있으면 얘로 갖다 스포이드로 갖다 찍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기준은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 루메트리 스코프에서 봤을 때 여기랑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최고치로 치고 있죠. 먼저 익스포저를 갖다가 내려줘서 저 뭉친 거를 풀어줄 거예요. 익스포저를 우리가 마이너스 0.3으로 조절을 해줄 건데요. 요걸로 조절하시면 확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수치로 갖다 조절해 주시는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클릭한 상태로 끌어버리시면은 이 소수점으로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펙에서도 똑같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얘를 잡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미세 조정으로 갖다가 수치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그냥 확확 넘기면서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런 수치 값들을 조절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로 갖다가 당기시면은, 움직이시면은 소수점 단위로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 살짝 이제 여기에 걸쳐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 레드하고 블루는 좀 풀어졌죠. 자, 지금 그린이 제일 높게 떠 있죠. 그린이 제일 높게 떠 있고, 레드하고 블루는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틴트를 갖다가 마젠타 쪽으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한 3.8 정도로 맞춰볼게요. 3.8 정도로 맞춰주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위치가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여기를 화이트 기준으로 잡을 거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얘가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화이트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겠죠. 같은 값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렇게 이 세 개가 나란히 뭉쳐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화이트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단은 맞춰줬고요. 그리고 살짝 이제 여기 끝단은 이제 다시 올려볼 거예요. 화이트를 갖다가 위로 올려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그린이 아직 다 못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0인 상태에서는. 그래서 화이트를 갖다가 올려줘서 255 한 수치는 4.7 정도로 올려줄게요. 네. 그리고 베이직 컬렉션으로 눌러놨죠? 뒷입.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톤 위치도를 볼게요. 자, 중간 톤들이 약간 조금 아래쪽으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살짝 끌어올려 줄 겁니다. 수치는 50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콘트라스트도 좀 넓게 퍼지게끔, 미드톤이 넓게 퍼지게끔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12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지금 블랙 쪽이 조금 여기도 많이 뭉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살짝 뭉쳐져 있는 상태라서 섀도우를 갖다가 좀 넓게 사용이 되게끔 얘는 한 28 정도로 올려볼게요. 28까지 올리면은 얘가 이제 머리카락 부분들이 이제 좀 컬이 살아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0이었을 때랑 28이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좀 안쪽에 머리에 이 윤곽이라든지 이 빛에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블랙 부분도 0.1 정도로 갖다가 올려주셔서 여기 빨강색 살짝 뭉쳐져 있는 거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 놓은 겁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갖다가 우리 요거 베이직 컬렉션 부분에서 체크를 한번 풀어 볼게요.
풀면은 원래 값대로 나타나고요. 원래 값, 그리고 체크를 하면은 좀 원래 색감이 좀 칙칙해 보였던 거를 갖다가 살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좀 편안한 색감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거 날씨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날씨 같은 낮시간 같은 느낌이 나요. 좀 어둡게 찍힌 촬영본이다 보니까 색을 보정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서 작업을 해봤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실게요. 요거 패닝 어라운드 문 가져오셔서 얘는 보기 편하시게 한 20초 때가 제일 화이트가 많이 보이는 때거든요. 20초 20초일 때 부분을 맞춰서 한번 지금 여기서부터 했던 거 요걸 한번 맞춰 보실게요. 지금 제가 먼저 잠깐 해석해 드리자면은 지금 블랙이 안 보이죠? 블랙까지 안 썼습니다. 여기 숫자도 보시면은 블랙을 제대로 안 썼죠? 그리고 화이트 부분은 약간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미드톤이 아래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죠. 요거를 좀 이제 위쪽으로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화이트도 여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써줘야겠죠. 그리고 콘트라스트도 같이 활용해 보시고. 지금 일단 49분이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든지 활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빨리 맞춰 보도록 할게요. 저도 약간 이제 레드하고 블루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린 맞춰주고, 가장 밝은 부분인 요 포포 색감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 패턴을 맞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율을. 그렇게 해서 화이트가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안 뭉쳐지게 화이트 맞춰주고, 밑에 블랙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서 해주고, 여기에 이제 섀도우가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섀도우 부분을 갖다가 좀 들어 올려서 미드 쪽으로 끌고 오시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쪽으로 좀 들어 올려줘서 밝은 부분이 부족한 거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갖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줘서 좀 더 미드톤의 밀도를, 대비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은 조금 더 내려와야겠네요. 네, 내려와 주고. 그래서 섀도우를 좀 더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놨으면은 베이지 컬렉션을 닫으시고요.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룩업 테이블이랑 색을 추가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룩을 갖다가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카메라 필터들이 있어요. 카메라에 대한 필터들이 있고요. 요걸로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보기 힘드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요 프리뷰 화면으로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고 여기 화살표 표시 있죠? 얘를 갖다가 돌려서 이렇게 세피아 톤이라든지 흑백 또는 쿨톤 또 웜톤 이런 걸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약간 이렇게 블루톤으로 갖다가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걸로 갖다가 작업한 상태로 보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다시 제가 이거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여기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SL 블루 콜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베이직 컬렉션을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얘를 찍는다 하면은 요런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어둡게 눌리죠. 어둡게 눌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안 살려놓고 이 테마를 걸게 되면은 색깔이 원래도 뭉쳐 있었는데 더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그림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 여기 인텐서티 부분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약간의 톤이 지금 과하다 싶으면은 요 인텐서티로 갖다가 조절을 해서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임의로 갖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색 농도라든지 채도라든지 그리고 선명도 그리고 여기 페이드 필름 부분이 있는데 이 페이드 필름은 약간 옛날 올드 필름 느낌으로 약간 바래지는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샤프는 선명도, 색의 선명도를 갖다 더 올려주고 블러 처리까지도 됩니다. 약간의 블러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비브런스는 색의 농도 값을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채도값, 전체적인 색감의 채도를 갖다가 확 올려주거나 원색적이게도 할 수도 있고 흑백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섀도우 틴트랑 하이라이트 틴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 어제 그 틴트 효과 봤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두운 부분의 컬러를 덮어주는 거, 그리고 화이트 부분 색깔 덮어주는 거, 추가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이렇게 대보시면은 요 십자 모양 표적이 있어요. 얘를 잡고 옮겨주시면은 섀도우 톤이 이렇게 초록색기로 가는 거고, 색깔별로 내가 옮기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거. 요걸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다시 이 표적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을 색감을 덧대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색감을 덮어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여기 부분이 파래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이쪽을 갖다가 블루톤으로 살짝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밸런스에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섀도우랑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 틴트 밸런스를 만약에 좌측으로 당기게 되면은 한쪽이 더 많은 양을
틴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비율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섀도우랑 하이라이트의 비율, 색감 비율을 조절해 주는 거고, 여기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테마를 까는 방법으로 갖다가 작업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별로 갖다가 테마를 까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뭐 느와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쿨톤이 되겠죠. 또는 스릴러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뭔가 감성적인 영화를 찍는다 하면은 약간 웜톤으로 가거나 좀 마젠타 톤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또 상황에 따라서 뭔가 SF물이라고 하면은 초록색 톤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시안 톤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활용하는 거를 여기까지 봤습니다. 얘네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루메트리 컬러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얘네들은 폴더 하나로 뭉쳐 줄 건데,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요거 늘리셔야 돼요. 요거 늘리고 폴더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1번 그레이딩. 그리고 자료가 이제 로그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 로그 네 가지 다 불러와 볼게요. 로그는 제가 이제 그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압축형으로 갖다 색깔을 촬영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색막이 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GH5라고 되어 있는 얘를 끌어다가 시퀀스 만들어 줄게요. 지금 회색막이 깔려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루메트리 스코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미드 쪽에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회색막을 걷어주면서 압축을 풀어줄 겁니다. 베이지 컬렉션으로 먼저 넘어가시고요. 베이지 컬렉션에서 요 input LUT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이제 룩업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input 룩업 테이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룩업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별로 원래는 좀 있으면 좋지만 이제 여기에는 따로 우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알렉사 디폴트 로그 불러와 볼게요. 알렉사 디폴트 로그. 알렉사 로그 디폴트를 하니까 얘가 이제 풀렸죠. 이렇게 넓게 풀렸습니다. 색감도 좀 산 것처럼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하지만
요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좀 더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은 맞춰서 왼쪽 부분이 이제 밝은 부분이니까 여기를 비율을 맞춰 볼게요. 지금은 약간 쿨톤 쪽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웜톤으로 살짝 돌려주고요. 수치는 지금 8.5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틴트 약간 초록색 쪽으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1.3 정도로 맞춰줄게요. 여기 지금 여기 부분 수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영역을 먼저 끝단을 잡아줄게요. 끝단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자, 화이트는 쭉 올려서 왼쪽이 가장 밝은 부분이 치면 되니까 24.9 정도 줬고요. 그리고 섀도우도 얘는 원래도 섀도우 양이 많지 않던 촬영이니까 여기 숫자 보시면서 여기 히스토그램 숫자 있죠? 요거를 보시면서 0이 될 때까지 맞춰주시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31.9 정도가 돼요. 블랙은 화이트는 24.9, 블랙은 마이너스 131.9. 지금 화이트 쪽에는 살짝 뭉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드톤은 넉넉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섀도우 쪽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섀도우를 갖다가 쭉 맞춰서 한 마이너스 50까지 줄게요. 마이너스 50.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50 줄게요. 네,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낮추고 나니까 왼쪽은 약간 이제 구름이 있는 거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는 푸른 하늘이 이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살짝 낮춰줄게요. 마이너스 30 정도로 낮춰줄게요. 안쪽으로 더 몰아주기 위해서. 대략 이제 요 정도 이제 해주면 된 것 같아요. 밸런스 이제 맞춰놨고요. 아까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로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커브로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브는 이제 포토샵에 있던 그 커브랑 동일한 커브고요. 여기에서 화이트가 이제 명도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레드가 레드 채널, 여기 이제 채널별로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골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테마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레드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 선에다가 펜툴 찍듯이 점을 추가해서 끌어올려 줄게요.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아래쪽은 여기는 잡고 여기로 당겨볼게요. S자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고요. 블루 채널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는 내려주고 여기는 올려주고, 이제 색감이 지금 이제 요런 색감이 제가 조금 약간 과하게 쓰긴 했는데 그 일본 예전 영화 드라마 장르의 이제 영화 보시면은 약간 요런 벚꽃 감성톤 있죠. 만들 때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 주시면은 벚꽃 톤으로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들어가서 살짝만 조절할게요. 약간 인스타라든지 다른 뭐 카메라 필터 보면 이런 톤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 이렇게 채널별로 활용해서 톤을 갖다가 보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Hue Saturation 커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거 포레스트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포레스트 끌어다가 시퀀스 새로 만들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룩업 테이블 알렉사 디폴트 걸어주시고, 그럼 이제 색깔들이 살아났죠. 이번에는 밑에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를 갖다가 좀 올려볼 건데, 여기에는 참고로 지금 색감들이 화이트가 따로 없어요. 화이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밸런스를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밸런스 맞추지 않고 대신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다 고루고루 좀 퍼뜨려 줄게요. 어느 정도만. 그리고 하이라이트 쪽도 좀 살짝만 들어 올려줄게요. 화이트는 제가 지금 90 올려놨고요. 하이라이트가 32, 그리고 화이트가 90. 이렇게 깔아놨고요. 베이직은 이제 닫아주시고 커브로 넘어가 볼게요. 커브에서 이제 여기 Hue Saturation 커브를 갖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5가지의 커브들이 있어요. Hue vs Satu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스포이드가 보입니다. 스포이드를 찍으시고 여기 이끼 부분 있죠. 이끼 색감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이 이렇게 3개가 찍힌 거 보이시죠? 가운데 거를 잡고 위쪽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영역에 이 색감들이 채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휴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로 찍어서 색상을 고른 거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결과물을 갖다가 이 찍은 거를 갖다가 세츄레이션 농도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해 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면은 오히려 얘가 채도가 빠지면서 뭔가 좀 시들시들한 느낌이죠. 바뀌게 되고, 올리면 올릴수록 좀 더 채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커브를 갖다가 조절을 해줘서 색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지울 때는 컨트롤 눌러서 클릭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위에 있는 커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는 휴 vs 휴예요. 휴 vs 휴. 다시 한번 여기를 찍고, 이번에도 가운데 거 잡고 위로 들어 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가 바가 세로 바가 생성이 되면서 우리가 조절할 때 내가 어떤 색감으로 변경을 할 건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가 위쪽으로 들어 올리니까 이 부분이 갈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근데 드문드문 약간 여기가 색상이 안 바뀌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에 영역대를 더 양쪽 끝으로 갖다가 더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 넓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게 더 많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아예 다른 색깔로도 깔 수도 있고, 지금은 약간 주황색기로 하면은 지금 가을 배경에 맞게 이렇게 조금 누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대로 유지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요걸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휴 vs 루마. 이번에는 색상을 그대로 찍고 그 다음에 밝기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색상을 그대로 찍고 얘를 밝기를 갖다가 어둡게 밝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뭔가 금칠해 놓은 것 같죠? 이끼에다가 내리면은 점점 더 어둡게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저는 요거를 사용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아예 스포이드 찍을 때 색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밝기 기준으로 찍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한꺼번에 여기가 밝은 부분이면 다른 곳의 밝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색깔을 바뀌게 되거든요. 채도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채도를 갖다가 여기를 선택하면은 요만큼의 채도에 있는 게 무수히 많겠죠? 그게 이제 같이 바뀌게 되는 거라서 좀 영역대를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 거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은 여기 요 세 가지 이 컬러 레인지로 되어 있는 거,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주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여기 컬러 필 매치랑 HSL 세컨더리 비네팅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장해 놓으시고 나머지 로그 갖다가 그대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잘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작업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작업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신 부분들 있으면은 저랑 계속 소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여기 잘 된 부분이랑 이거 조절해야 될 것들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색보정 재미없죠?